참 발이 우리 신체 중에서 고생이 참 많아요, 그죠? 그래서 이 발 치시면 여러 가지 그 레퍼런스 그림들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뭐, 여기 있는 건 다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직접 이제 찍으셔서 작업을 하셔도 되죠, 그죠? 그래서 특히 이제 우리가 남성 캐릭터 또는 여성 캐릭터를 만들 때 보면, 특히 이제 여기 보시면 이렇게 그 하이 힐을 신게 되면 그 하이 힐로 인해서 이 그 뭐라 그럴까요? 이 인체의 그 외곽 라인이 참 이쁘게 나와지잖아요. 그죠? 이제 신발을 벗었을 때는 또 이게 좀 다른데, 근데 그 얘기를 왜 하냐면, 이렇게 발을, 이런, 하이힐을 신었을 때 그 라인을 우리가, 머릿속에 있으면서 만들 때는 그 부분에, 그러니까 그 캐릭터가 어떤 옷을 입을 건지에 따라 달라지지만, 그걸 감안해서 우리가 이제 모델링을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지금 필요한 것은 첫 번째는 이렇게 사이드에서 잡은, 그래도 이왕이면, 네, 형태가 좀 이쁜, 예, 그거를 잡으시고, 그 다음에는 이 좀 지저분해 보이지만, 이 발바닥에서, 위에서 이렇게 아래에서 본 요 발바닥이요. 네, 요것도 우리가 좀 필요해요. 그래서 요것도 저장을 하시고, 그리고는 옆에서 보는 거 또는 앞에서 보는 거, 뭐 그러니까 여러분들 레퍼런스가 많으면 많을수록 여러분들이 더 모델링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모델링을 하다 보면 이쪽은 어떻게 생긴 거지? 갑자기 이렇게 의문스러운 것이 이제 봉착이 되잖아요, 그죠? 그런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은 다 이렇게 참고를 하면서 만드시면 좋겠어요. 또 이렇게 있는 거랑 또 그냥 서서 옆에서 찍은 거랑 느낌이 다르잖아요, 그죠? 그거를 감안해서 레퍼런스 그림을 저장을 해주시고, 자, 그럼 만들기 전에 한번 또 간단하게 보면요. 네, 이미 아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 형태가 머릿속에 여기를 기준으로, 그러니까 여기 발을 이렇게 우리가 위치를 시킬 때요, 그죠?
이 라인상에 엄지를 놓는 게 아니라 이 두 번째 발가락을 놓고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를 기점으로 해서 네, 여기를 기점으로 해서 여기서 이제 쭉 떨어져 내려가요. 그죠? 쭉 내려가고 여기도 약간 이쪽으로 온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서 이렇게 내려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하고 요 사이에서 약간의 굴곡은 있지만 이제 간단하게 하면은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서 이쪽에 그 형태가 유지가 이렇게 비교적 대칭적인 형태로 잡고 있다가 여기서 이제 이쪽까지 서로 만나지는 거죠. 그죠? 이쪽도 이렇게 복숭아뼈 빼고 이렇게 되면 네,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뭐 다 아시겠지만 만들 때 이거를 감안해서 작업을 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도 또 아까와 마찬가지로 박스를 이용해서 네, 여기 발가락을 만들고 그죠? 요 발가락을 만들고 이거를 카피해서 놓고 서로 컴바인을 시켜서 면을 만들어 올 거예요. 그 순서대로 할 거니까 네, 한번 천천히 같이 그래서 손 만들 때랑 비교적 같은 그 순서로 우리가 작업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처음 하시는 분도 있으니까 제가 이거는 세이브 에이지를 해놓고 뉴 씬에서 네, 작업을 할게요. 자,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페이스바를 이용하면 이렇게 그 화면을 이동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선은 지금 이제 발을 만들기 위해서 여기 탑뷰에 가서 탑뷰를 뭐 전체 화면으로 놓죠. 그리고는 예, 기능들이 꽤 많아요. 그런데 뭐 렉스도 마찬가지로 이 기능을 다 쓰는 거는 아닙니다. 예, 그 중에서 여기 앞에 보면은 하나, 둘, 셋, 네 번째 보면은 꼭 그 앨범처럼 생긴 그런 아이콘이 있어요. 앨범 넘기다마는 아이콘. 거기에다가 마우스를 올려놓으면 이미지 플랜이라고 이름이 뜨죠. 그래서 얘를 클릭하면 내가 아까 저장했던 그 그림들을 내가 불러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경로로 가셔서 그래서 내 폴더에 주로 넣으면 좋겠죠. 그래서 예, 필요한 거 예, 그래서 오픈해서 불러옵니다. 그렇게 되면 그림이 이 화면에 뜨는데 얘 자체도 이렇게 오브젝트처럼 선택해서 스케일 툴로 우리가 조절을 해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가운데다 맞춰놓고 네, 화면을 이렇게 갖다 놨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왕이면 가운데를 여기에다가 기준으로 해서 작업을 하면 훨씬 더 편하죠. 자, 그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자, 아까 손가락 만들 때랑 비슷해요. 먼저 여기 큐브를 하나 만들어서 자, 여기 엄지발가락 있는 데다가 이렇게 살포시 갖다 놓습니다. 그리고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이 퍼스펙티브도 같이 보시면서 작업을 하면 좋겠죠. 그리고 3번, 1번, 3번, 그리고 4번, 5번, 5번의 모드로, 쉐이드 모드로 놓고, 자, 이런 상태에서, 자, 아까와 마찬가지로 내가 지금 어디를 선택을 하는지, 그래서 오른쪽 버튼에 컴포넌트의 페이스 모드로, 네, 여기 그
발가락하고 이제 발이 만나는 곳을 면을 선택을 해서, 자, 이번에는 뭐 마디가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익스트루드를 시켜주도록 할게요. 자, 익스트루드를 하면은 이렇게 면이 이렇게 보여요. 그리고 1번을 눌렀을 때는 그 자리에 있으니까 면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네, 이렇게 되고요. 3번, 1번, 3번을 누르면서, 네. 그리고 여기 가운데 화살표 머리를 잡고, 자, 아래쪽으로 끌어내립니다. 자, 근데 이게 없어질 수 있어요. 밖을 찍었을 때는. 그럴 때는 다시 그 면을 선택해서, 네, 클릭해서, 무브 툴을 이용해서 에디팅, 스케일 툴을 이용해서 에디팅 하셔도 돼요. 자, 그러면은 진짜 먹다 남은 소세지처럼 이런 모양이잖아요. 그죠? 이제 여기를 오른쪽 버튼에 엣지로, 그러니까 점선면, 벌텍스, 베이스, 엣지. 그 중에서 이제 엣지 모드에서 이 탑뷰에 있는 요, 그러니까 엄지발가락 발톱이 있는데요. 이걸 가지고 이렇게 모양을 잡도록 가운데로 이동을 좀 시켜줍니다. 이때 이왕이면 퍼스펙티브에서 모델링 하실 때는 이 가운데를 잡고 너무 이렇게 움직이시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좀 뭐랄까 형태적으로 약간 대칭을 이용하면 우리가 편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각각의 화살표 머리를 잡고 우리가 작업을 하시면 훨씬 더 작업이 수월해지실 거예요. 가운데를 잡고 세 방향으로 다 변화를 시켜주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얘는 이제, 그리고 모델링 할 때 좋은 방법은, 얘는 엄지다, 엄지다, 엄지다 계속 이제 생각하시면서 만들면 진짜 그 느낌이. 자, 그 다음에 한 번 더 페이스를 약간, 익스트루드, 그죠? 여기 위에 익스트루드 이용해서 약간만 빼주시고, 그리고 이제 면을 사정없이 없애주세요. 아까 손가락 만들 때랑 똑같네요. 그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형태를, 자, 우리가 이 사진을 놓고 레퍼런스를 놓고 작업을 하는 거니까 거기에 맞춰서 형태를 맞춰주시면, 네, 이제 겨우 발가락을 이제 하나 만들어 가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제 발톱은 지금은 만들어 주지 않을 거예요. 얘는. 자, 자, 먼저 이 오브젝트 모드에서 얘를 이제 카피를 하는데, 이제 엄지발가락에 비해서 다른 발가락은 좀 작죠. 그죠? 그래서 그걸 감안해서 여기다 놓고 스케일 조절을 해주십니다. 해주시고, 그 다음 아까 얘기한 대로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점점 사선으로 붙어 있는 것도 그렇고, 크기가. 그리고 이제 물론 얘네가 붙어 있지만 약간씩은 이렇게 떼어 놓으시고 작업을 하시면은 좀 나중에 모델링 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은 편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팔을 이렇게 십자로 벌릴 거냐, 아니면은 차렷 자세로 팔을 붙일 거냐, 아니면 이렇게 45도로 해 놓을 거냐, 다리도 완전히 양 발을 붙여서 할 거냐, 아니면 약간 이렇게 벌려서 할 거냐. 그거는 사실은 누가 결정해 주냐면, 이제 지브러시를 써보신 분은 알겠지만 얘네가 딱 경직돼 있는 상태보다는 어떤 자연스러운 포즈에서 그 형태를 잡기가 좋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세팅, 리깅 할 때는 또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약간씩만, 또 너무 많이 벌려놓으면 좀 어색하고요. 할 수 있다면은 약간씩만 이렇게 벌려서 작업을 하시면은 훨씬 더 좋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걸 놓고 놀 때 이제 여기서는 아시겠지만 이제 얘와 얘가 이제 눈치 빠르신 분은 알겠지만
붙을 거 아니에요. 그래 여기 있는 것보다는 약간 이렇게 옮겨 놓으시면 네, 훨씬 더 작업하기가 수월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잘 갖다 놓고 이거는 이제 새끼 발가락이 돼요. 그리고 이제 중간중간 세이브 하시고 그럼 이제 이런 느낌으로 잡아줬잖아요. 그리고는 얘네를 왜 떨어뜨려 놓으면 좀 편하냐면 1번 눌렀을 때 이렇게 해야 돼요. 왜냐면 우리 데이터가 그렇게 많지가 않으니까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뭐 다행인 거는 여기서 이 엣지와 이 엣지가 붙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엣지만 서로 선택하기가 좀 비교적 좋게 서로 조금 가까이 이렇게 정리를 하고 하시고 그 다음에 컴바인을 시켜서 작업을 하시면 훨씬 더 수월해요. 그죠? 약간만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와 마찬가지로 얘네 두 개를 컴바인을 시켜주고 손가락 할 때랑 똑같아요. 그리고 이 위에 점을 이번에도 그냥 붙입시다. 붙여주고 다음 발가락하고도 또 컴바인 오브젝트 모드에서 반복이죠. 그리고는 또 볼텍스를 붙여주시면은 또다시 다음 발가락 오브젝트 모드에서 F8 눌러서 컴바인 그리고 볼텍스 또 붙여줘요. 자, 마지막으로 여기도 오브젝트 모드에서 컴바인 그 다음에 점을 붙여주시면 이런 모양이 이제 되겠죠. 그 상태에서 이제 여기 엣지를 더블 클릭하면 엣지를 하나하나 일일이 Shift 눌러서 이렇게 선택을 늘려가셔도 되지만 이렇게 그 이어진 곳은 한 곳만 더블 클릭을 하면 이렇게 한 번에 그 전체를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를 자 익스트루드 해서 자, 이제 발의 형태를 잡아가야겠죠. 그리고 이렇게 스페이스바 눌러서 혹시 여기 그 학원에 있는 컴퓨터가 이 사람 저 사람이 쓰다 보니까 특히 이제 이렇게 화면을 이렇게 바꿀 때 이렇게 될 때 좀 이렇게 뭔 충돌이 있는 느낌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하시기 전에 이렇게 이왕이면 세이브 에즈 한 번씩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제 또 쭉 형태를 어떤 때는 엣지로 에디팅 하는 게 좀 더 편하죠. 그죠? 그리고 어떤 때는 벌텍스로 작업을 하는 게 좀 편하고 이렇게. 자 여기서도 우리 발바닥의 느낌에서 조금 또 너무 우리가 디테일하게 그 데이터를 쓸 수는 없지만 그 형태를 감안해서 발바닥 위는 의외로 좀 그렇게 많이 복잡하지는 않아요. 근데 밑에가 여기 특히 이제 움푹 파인 부분과 여기와 여기 기준으로 해서 여기와 여기가 동그랗게 그 잡혀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느낌을 잡아주면서 밑에 부분을 먼저 잡아주시면은 좋겠어요. 어떻게 하느냐? 쉽게 얘기해서 우선은 우리 얼굴 만들 때처럼 여기 익스트루드를 엄지발가락의 익스트루드를 먼저 자 이렇게 한 칸 나가주고 그 다음 또 한 칸 좀 나가줍니다. 이렇게 옆으로 우선은 나가주고요.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여기서 자, 최대한 이제 면은 우리가 줄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냥 쭉 당겨지는 것보다 그 부분에 약간 동그란 부분 먼저 느낌 살려주고, 자, 그 다음엔 여기 옆은 쭉 나가줘도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그저께 했던 것처럼, 얼굴 할 때처럼 이쪽은 쭉 우선은 가주세요. 비교적, 거의 등 간격으로, 같은 간격으로 해서 이렇게 쭉 나가주십니다. 익스트루드를 이용해서 여기도 한 바퀴 잡고, 그렇게 되면 이제 그 형태적인 부분에서 어디 부분이 평평하게 돼야 되는구나, 어디 부분은 내가 저걸 해야 되는구나가 우선은 형태적인 게 나와지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뒷부분을 먼저 잡아주죠. 그래서 여기 또 엣지 먼저 익스트루드 해서, 지금 내가 어디쯤 위치하고 있는지 보면서,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헷갈릴 때는 1번, 3번, 1번, 3번 눌러보시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작업을 할 때 아까도 이제 잠깐 설명은 드렸지만, 사실 이제 항상 우리가 부딪히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어떠한 데이터를 어느 정도의 개수와 엣지 개수하고, 그 다음에 또 얘네 흐름, 그죠? 우리 입 만들 때도 그렇고 눈 만들 때도 그렇고 와이어의 흐름, 그게 이제 애니메이션 할 때까지도 중요하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감안해서 하시면 좋죠. 근데 이제 지브러시에서 할 때는 이거를 먼저 생각하고 하는 게 아니라 형태를 먼저 잡고, 그 다음에 리폴로지로 얘를 뭐죠? 이렇게 이걸 다시 그려주니까 사실 이제 다음 주에는 조금 또 다른 그 개념으로 접근하실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우리가 마야에서 하니까 그걸 감안해서, 지금도 여기 이제 원에 대한 느낌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제가 여기 부분을, 그리고 엣지의 개수를 좀 줄여주기 위해서 여기를 이렇게 하나로 합쳐졌어요. 이런 식으로. 그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오브젝트 모드에서 옆에 보면 이렇게 히스토리가 계속 쌓여요. 이제 한번 세이브 에즈 한번 하고, 에디트에 가면 delete by type history, 즉 delete는 줄자로 그 오브젝트 없애는 거고, delete by type history로 해서 그 히스토리를 중간중간에 이렇게 지워주시면 좀 튕기거나 그러한 부분을 줄여줄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까지 또 한번 체킹하고 올 테니까요. 거기 계속 진행은 해 주세요. 들어가세요. 그래서 이제 이 발바닥의 특징적인 게, 우리 이제 보면은 이렇게
그릴 때 이렇게 그리잖아요. 그죠? 네. 그걸 감안해서 여기 안쪽 움푹 들어간 부분을 조금 이렇게 표현을 약간만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가주면은 이렇게 어려운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엣지를 선택을 우선은 해서, 네, 여기를 익스트루드 해서, 여기 발바닥이에요. 우선은 나와 주시고, 연결될 부분을 감안해서, 그 다음에는 이 부분이 이제 좀 약간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죠.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표현을 할 건지. 그래서 저는 여기도 또 그 append to polygon 툴 이용해서 이렇게 붙이면 여기가 이렇게 안쪽으로 몰아 들어가겠죠? 네. 그리고 또 한 번 더 여기 append to polygon 툴을 이용하면 여기가 이렇게 이제 또 여기에 만들었던 그 배열을 이쪽에도 또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면 뭐가 좋냐면 1번 눌렀을 때 보시는 것처럼 그 이쪽 부분이 나름 완전한 그 아까 토루스 그 느낌은 아니지만 그 배열이 쉽게 얘기해서 이제 요런 거를 볼 때 그 물길 가듯이 그죠? 이렇게 블럭을 따라서 간다 느낌으로 그렇게 하면서 이 배열을 우리가 조절을 해주시면 작업하기가 훨씬 수월할 거예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뭐 굳이 어, 안 해도 되니까 붙여주면 네, 이러한 부분이고 개수나든지 그게 이제 헷갈리는 부분이 있으면 1번 눌러서 네, 이제 배열이 이제 거의 다 돼가는구나 하고 예, 붙일 거는 이제 붙여주고요. merge to vertex 붙여주고 네. 그 다음에 여기도 예, 꺾어지니까 append to polygon 툴로 이렇게 바꿔주면 그 면도 조절이 되면서 형태도 금방금방 그 다음에 엣지도 많이 세이브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네, 형태를 해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 얼굴 만들 때도 그랬지만 이왕이면 면을 한 번에 뽑지 말고 이렇게 그 부분 나와서 서로 이제 모아지는 곳에서는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훨씬 수월해지죠. 그래서 여기를 이제 마무리를 해나갑니다. 자, 지금 뭐 꼭 이 방법만을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다음 주에 리토폴로지라고 이름이 좀 힘들죠. 그러니까 많이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그러니까 그 리토폴로지를 왜 해야 되는지, 그리고 또 다른 프로그램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그것만 이제 금방 다음 주에 이제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이게 이래서 중요하구나. 그래서 그러면은 애니메이션 할 때, 이게 이래서 사람들이 많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구나. 이제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막 아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뭐, 아니, 뭘 저렇게 그냥 모양만 만들면 되지라고 이제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네, 그 부분은 이제 다음 주에 제가 그 형태 지브러시를 통해서 같이 아웃풋을 만들어낼 때 설명을 자세하게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바닥은 이제 얼추 마무리가 돼 가고 있죠. 그래서 바닥 부분은 이렇게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위에 여기가 발목이잖아요. 그래서 발목 부분을 먼저 에디팅을 해놓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메꿔주면 형태가 자연스럽게 만들 수가 있어요. 우선 여기까지 해놓고 네. 어? 여러분이 찾은 거 중에 주방 프론트 사이드를 다 이렇게 미리 맞춰 놓으면 좋죠. 제가 약간 적어놔서 이 부분을 해주고 자, 여기서도 이제 발 뒤꿈치 쪽 먼저 형태를 맞춰 갑니다. 그래서 익스트루드 해서 여기를 따라서 올라가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우리 발에서 중요한 부분은 나름 이 관절에 이 복숭아뼈, 그죠? 그 부분이 중요하죠.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이제 붙어서 가면 되니까 여기 엣지를 또 나눠서 하는 이유는 이제 여러분들도 좀 이해가 가실 것 같아요. 그 익스트루드 해서 한 칸씩 한 칸씩. 그리고 앞에서 보면 그 아시겠지만 이 복숭아뼈의 위치가 이렇게 일직선상은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바깥과 안쪽에 그 기울기가 달라요. 그죠? 그걸 감안해서 만들어 주시면 좋죠. 그러니까 여기 바깥쪽이 더 밑에 쪽이고 이 안쪽에 있는 복숭아는 약간 비스듬하게 사선 쪽으로 그러니까 이쪽이 낮고 이쪽이 높고 그것만 좀 유의해서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중간중간 형태를 조금씩 잡아가면서
그리고 최대한 이제 발목 있는 데서 올라가는 거기에 라인이 너무 많아지지 않도록 그것이 이제 관건이에요. 자, 1번 눌러서 또 한번 확인해 보시면서 여기 면을 어떻게 처리를 할 건지 우선은 예, 자, 여기 부분은 광대뼈를 위해서 네, 이렇게 구멍으로 우선은 놔둘 거예요. 왜냐면은 여기는 나중에 면을 익스트루드를 해주면 어느 정도 이 느낌을 만들 수가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는 발의 상태에 맞춰서 1번 눌러서 그리고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나중에 이제 뼈가 들어가게 되면 얘가 여기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휘어질 거잖아요. 그러면은 여기도 나름 같은 이 라인들이 같이 휘어지도록 그래서 물론 여기는 요 라인이 이렇게 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라인들을 이렇게 이제 짝을 맞춰서 여러분들이 이왕이면 모델링 할 때 결이 맞도록 작업을 해주시면은 제일 좋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형태적으로 놓은 상태에서 이제 여기가 이렇게 하나로, 그 다음에 여기가 또 하나로 이렇게 이제 가시적으로 보여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여기가 지금 뜸을 약간 들이는 이유가 여기를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해보시면 되겠는데 그냥 붙여도 뭐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모양을 잡아가면 상관은 없어요. 근데 어떤 부분이 상관이 있냐면 네, 이렇게 되면 뭐 형태적으로 크게 뭐 문제는 없죠. 그죠? 근데 만약에 여기를 내가 여기서 엣지를 익스트루 이렇게 뽑아낸 상태에서 얘가 서로 붙고 여기 부분을 따로 에디팅을 하면 형태적인 것도 여러분들이 잡을 수 있으면서 그 데이터도 비교적 조금 줄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부분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다음 주에 이제 여러분들이 지브러시 이번 주 한 금요일은 지브러시로 이제 작업을 하겠죠. 이렇게 해서 다음 주쯤에는 여러분들이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그 배열이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형태적으로 그 어떤 부분에 여러분이 하고자 할 때는 그 흐름을 약간씩 예, 한 번씩 틀어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반대편에도 복숭아 위치 감안해서 보시고, 이 부분도 아까 그 발꿈치와 마찬가지로 요 배열을 또 이용을 한 거죠, 그죠? 자, 이제 여기 부분에서 여기서 이제 많이 온 이 라인을 그대로 올리는 게 아니라 이왕이면 최대한 줄일 수 있으면 줄일 수 있도록 작업을 하려고 해요. 이쪽 반대에도 또 요 배열을 그대로 이용을 하고요. 이제 여기서는 이제 막아가면서 형태를 이제 마무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걸로 연결하면 안 되겠지. 그 흐름을 맞춰서.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전체적인 형태를 맞춰 주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 방향에서 보면서 에디팅을 해주시면 되겠어요.